지금 북한 주민들은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BBC와 비밀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식량 부족으로 이웃이 굶어 죽었다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다. BBC는 14일 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지원으로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 3명을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이들 북한 주민들은 북중 간 국경이 폐쇄된 이후로 굶어 죽거나 법 위반으로 처형당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뷰에 묘사된 북한의 상황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손꼽히는 북한 내부 주민과의 이번 독점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1990년대 이후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북한 당국은 국경을 봉쇄하며 필수적인 공급마저 끊었다. 게다가 이번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의 삶에 대한 통제도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정작 북한 당국은 BBC에 언제나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BBC는 북한의 정보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북한 관련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 데일리 NK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사는 일반 주민 3명을 비밀리에 인터뷰할 수 있었다. 이들 주민 3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의 국경 봉쇄 이후 굶어 죽거나 규칙 위반으로 처형당하거나 둘 중 하나의 운명을 맞게 될 거라며 두렵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재 북한에 사는 일반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였다. 탈북민 지원 단체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의 박석길 국장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처참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수도 평양에 사는 여성 주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집에서 아사한 일가족 3명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배급받은 물을 가져가라고 지인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국이 집 내부로 들어가 보니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한다. 지연 씨를 포함해 이번 인터뷰에 응한 모든 주민의 이름은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중국 접경 지역 근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한다는 찬호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탓에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만 이미 5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처음엔 코로나19 감염으로 죽을까 두려웠지만 곧 굶어 죽는 걸 걱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단 한 번도 2,600만 주민 모두를 먹일 충분한 양의 식량을 생산한 적이 없다. 게다가 지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하며 중국으로부터 비료, 농업기기는 물론 곡물 수입마저 끊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국경 지역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누구든지 국경을 넘나든다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식량을 밀수해 비공식적인 장마당을 통해 판매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졌다. 북부 지방에서 시장 상인으로 일했다는 명숙 씨는 보통 중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이 지역 시장 물건의 4분의 3 가까이 됐으나 이젠 텅 비었다고 전했다.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품을 팔며 생계를 꾸리는 다른 여느 업자처럼 명숙 씨 또한 소득이 크게 줄었다. 명숙 씨는 이렇게 가족들이 굶었던 적이 없었다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적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연 씨는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더 이상 생계 유지가 힘들어 죽기 위해 산에 들어가 실종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지연 씨 또한 제대로 자녀들을 먹이기 힘들다며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꼬박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는 자다가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다. 지난 1990년대 말 북한에선 혹독한 기근으로 무려 3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기근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러한 소문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북한이 또 한 번 재앙으로 치닫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 전문 경제학자 피터 워드는 평범한 중산층 시민들 주변에서도 굶주리는 이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아직 사회 전반적인 붕괴 및 집단 기근 사태 등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한나 대표 또한 이에 동의했다. 지난 10년부터 15년간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북한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시기와 비슷한 듯합니다. 심지어 김정은 또한 부족한 식량을 메우고자 농업 생산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도를 주문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식량난을 우려하는 등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난해만 해도 탄도 미사일을 무려 63차례나 발사하는 등 핵무기 개발 자금 지원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이러한 시험 발사에 총 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추정치도 있는데 이는 1년간 북한 내부적으로 부족한 곡물량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다. 한편 이번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최근 3년간 각종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주민들의 생활도 더욱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민 수는 매년 10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명숙 씨는 강가에 가기만 해도 심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탈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찬호 씨 또한 친구의 아들이 최근 몇 차례나 비공개 처형을 목격했다고 털어놨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이들이 한 번에 3-4명씩 처형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찬호 씨는 한 번 잘못된 행동으로 처형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꼼짝없이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한편 BBC는 조사한 내용을 북한 당국에 보내 문의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인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대표는 실현과 도전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최우선 과제는 인민의 안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BC가 조사한 정보는 반북한 세력이 조작한 증언에서 비롯됐다며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국장은 이러한 주민 인터뷰를 통해 고통의 삼중고가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식량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자유도 줄어들었으며 북한 탈출도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억압적이라는 가설에 힘이 실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연 씨는 감시와 탄압이 너무 심해진 나머지 이젠 주민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지연 씨 또한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으로 신문받고 연행된 적이 있다고 한다. 해당 법은 주민들 간 외국 영화, TV 프로그램, 노래 등의 공유와 소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외국 문화와 정보의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한국 문화 콘텐츠 유포시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를 수도 있다.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하다 2019년 한국으로 망명한 유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심해진 외국 문화 유입 단속에 충격받았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외국 유입 영상을 보면서 서방 세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그렇게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분노가 표출하거든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당국을 향한 일부 주민들의 충성심은 이미 지난 3년간 시들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명숙 씨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사람들은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면서 이제 거의 모든 주민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천리마일형 로켓의 만리경위로 군사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8차 당대회에서 결의했던 5대 군사계획 중 하나인 군사정찰 위성을 우주공간에 띄우려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발사체의 2단계 발동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남한의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 어청도로부터 200km 서해상에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의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분 만에 우주발사체 1단계 분리 후 2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여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해외로만 발신되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하는 당 간부들이나 일반 인민대중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추락한 만리경위로 군사정찰 위성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 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전날인 5월 30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리병철 부위원장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말하기를 오는 6월 우리의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하게 될 것인데 이 군사정찰 위성은 새로 시험할 예정인 정찰수단이어서 미국 등의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대비하여 군사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정찰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민군도 우주공간에 군사정찰 위성을 띄워 실시간으로 적대 세력인 미군이나 남조선군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작전 수행에 더없이 중요한 장비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선명하지 않은 위성사진으로 남한 땅을 보며 미군과 남조선군의 동태를 파악했는데 만리경 1호라는 새로운 군사위성은 1000km 이하 낮은 고도에 띄워서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어 전쟁 억지력뿐만 아니라 전투가 시작될 전후의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정찰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찰위성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는 당간부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간부 여러분, 우리들 해외 북한 관찰자들은 리병철 부위원장이 6월 중이라고 발사 날짜를 밝히고 이어 6월 11일까지 발사될 정찰 위성의 통과 해역을 지적하면서 운행 선박의 주의를 통보했던 것으로 보아 일주일 내외의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은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 성급하게 발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김정은은 4월 18일, 5월 16일 두 차례나 우주개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집권 기간 중 단 한 번도 현지 지도하지 않은 1급 기업소, 농장이 수두룩한데 유독 우주개발국은 한 달 새 두 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봐서 김정은 자신이 몹시 서둘렀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처럼 서둘렀을까 생각해보니 아마도 지난달
북한보다 일주일 앞서 550km 상공으로 쏘아 올린 남한의 위성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는 우리가 앞섰는데 가장 기묘한 군사위성을 띄워 올리는 데는 뒤졌다, 이런 초조함이 작동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수천 개의 정찰 위성을 쌓아 올리는데 왜 우리에 대해서는 비난하는가라고 반문하지만 우리들 해외 관찰자들은 마땅히 김정은 일당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2006년 7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즉 러시아와 중국까지 찬성하며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재해야 하는가? 그것은 핵개발로 타국에 대한 핵 공격을 목적하고 있음을 북한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당의 수뇌부가 핵미사일 개발, 탄도미사일 개발을 법제화하고 이웃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핵 공격의 목표로 삼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일당이 이런 도발적인 생각을 갖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니 이를 제재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도 찬성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가 가결됐는데 그것을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전당, 전민, 전군이 전력하여 12개 고지 중에 최우선으로 점령해야 한다는 식량 증산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5월 31일 수천 톤 수만 톤의 쌀, 가마와 밀가루 부대를 천리마일령에 실어서 공중에 날려보낸 셈입니다. 작년 이후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 1100여 차례입니다. 15억 달러의 귀중한 돈을 공중에 날려보낸 것입니다. 세계 농업 전문가들 중에는 금년 가을까지 80만 톤 내지 많게는 120만 톤 이상의 식량 부족으로 북한 인민들이 또 한 차례 고난의 행군을 겪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남한의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 어청도로부터 200km 해상에 떨어진 여러분 당의 군사위성은 곧 남한의 과학기술자와 미국의 군사정찰 전문가들에 의해 엄밀하게 조사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우주과학, 위성 설계 제작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해외 북한 관찰자들은 여러분 당이 가급적 상대방에 대한 도발, 비판, 비난을 삼가고 모든 과학기술 문제, 특히 우주의 평화이용, 경제발전을 추동하며 인민대중의 통신 편의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서로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각자는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 북한의 제재 조치가 이처럼 16년간이나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상황에 이른 것입니까? 바로 5월 31일 군사위성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인공위성을 발사하던 우주개발 사업을 전개하던 아무런 제약이나 제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개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경우 지금의 제재보다 더욱 강화된 국제적 압력과 제재가 가해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